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인 학자인데요. 네. 그 선주화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중국인 학자면서, 과거에 그 러시아가 이제 문서를 개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문서를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해온, 그래서 중국 학자로는 드물게 자료에 입각한 나름대로 이제 그 자율성 있는 그런 그 연구, 특히 이제 전쟁,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사학자죠.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시각은 실제적으로 전쟁의 그 책임이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획자는 역시 이제 그 스탈린,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 도모했던 이제 김일성,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그 와중에 이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한국 전쟁이 기획되고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3년 전쟁 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대한 그 역사적 진실 공방을 미국 쪽의 자료, 또 탈냉전 이후에 이제 소련 측 자료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새로운 어떤 그 해석 또는 과거의 그 잘못된 오류들을 많이 이제 그 고쳐왔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마저도 이러한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그런 그 전쟁의 실상,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학술회의를 조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그런 어떤 그 혈맹 관계라고 할까요? 그 특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그 끝장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6.25 전쟁은 남침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죠. 다만 이제 그 선주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또 본인이 논문에서 또는 저서에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본다면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쟁 기간에도 그랬지만은 휴전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주체적인 그 이익 또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는 이런 그 상황. 그러면서 6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막대한 그런 어떤 그 역량을 이런 그 분단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소모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이제 확고해야 되겠다. 그 전후 세대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너무나 이 기정사실화함으로 해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따르는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또는 뭐 부담, 또는 좀 더 나가서 뭐 꼭 전쟁이라는 이런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현상 타파적인, 그러면서 정말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장 목전의 어떤 그 이해라든지 또는 그 과도한 어떤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분단의 그 영속화를 그저 받아들이는 이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자세,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에 지극히 당연한 정상으로 돌아가는, 또 정상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활로라든지 또는 우리 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영토적 또는 그 공간적 그런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투데이 조민경입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올해는 6.25 전쟁 휴정협정이 있은 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바로 임진각입니다. (2009년) 안전행정부가 진행했던 6.25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나날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잊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동이 트기도 전에 쏟아지던 포성 소리를 시작으로 우리 민족은 두 갈래로 갈려야 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돼버린 6.25 전쟁.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채 생이별을 겪었던 가족들. 쏠 줄도 모르는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선 학생들.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살기 위해 싸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64년 전 그 당시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한국군 참전 인원 126만 9천 명, 전사자 13만 7천 명과 부상자 45만 명, 유엔군 참전 인원 194만 명, 그중 전사자 4만 명과 부상자 10만 4천 명, 민간인 사상자 99만 명. 우리가 그저 일상에 치여 잊고 살기에는 너무 참담한 과거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다리입니다. 건축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의 환국을 위해 급히 만들었던 자유의 다리. 이 다리를 통해 무려 12,773명의 국군 포로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고작 83m에 불과한 다리지만 이 다리가 의미하는 바는 두 장소를 잇는 교량, 그 이상입니다. 그날 북한의 남침은 무력 통일을 위한 엄연한 기습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더해져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국군의 계속된 후퇴로 국민들은 피난에 피난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결국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93만 명의 다국적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장 3년에 걸쳐 지속됐고 수많은 고아와 실향민, 전쟁 포로까지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한반도는 얼룩졌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그들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